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봐라 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가 좀 너무 튀어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. 그러고 나서 막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만져보세요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쏙 들어가고. 다들 윤곽 관리라고 해야 되나? 경락 마사지 같은 거를 언제 처음 접하나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. 결혼식, 뭐 웨딩 촬영할 때, 결혼식을 할 때 예뻐 보여야 되니까 그때 다들 윤곽 관리나 경락 마사지를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결혼 직전에 좀 회원권을 많이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마사지를 받는 편인 것 같긴 한데, 저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자본금이 많이 없고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에스테틱 가는 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잖아요. 뭐 저렴한 금액이신 분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한 번에 10만 원 넘는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으러 가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윤곽 관리나 그런 거 뭐 약속명가에서 결혼 전에 다들 받는다 이런 걸 보긴 했었는데, 결혼 전에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윤곽 관리를 받지 못했었어요. 그래도 블로그 덕분에 한두 번씩 에스테틱에 받으러 다니다가, 그래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진짜 많이 처지는 거예요. 여기 막 주름 같은 게 팔자주름도 많이 생기고, 뭐 여기 눈가 주름이나 원래 이중턱이 있었는데 이게 더 심해 보인다던가 라인이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하니까 셀카도 찍기 싫은 거죠. 제가 몸이 굉장히 잘 붙는 타입인데 어쩌다가 되게 가성비 좋은 마사지 샵에 가게 된 거예요. 에스테틱에 관리를 받았는데 막 얼굴 윤곽 풀어주시는 건 기본이고, 사실 이 윤곽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다 목이랑 얼굴이랑 어깨랑 등이랑 다 순환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 샵에 가서 제대로 된 윤곽 관리를 받으려면 얼굴 윤곽을 만지기 전에 여기 뭐 등이랑 뭐 어깨 데콜테 하고 여기 겨드랑이 쪽에 림프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쪽을 다 풀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경락 관리를 들어갈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요새 알게 되었거든요. 몸이 항상 너무 무겁고 얼굴도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, 관리를 한두 번 받고 나니까 여기 풀어주고 하니까 뭐 좀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.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경락이나 에스테틱을 많이 다녀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재작년에 한 에스테틱에서 회원권을 끊은 이후에 그래도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다가 나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하고 나서 3월부터 거의 제가 매주 에스테틱 다니면서 이제 윤곽 관리도 받고 림프 케어도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.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게 관리를 받은 얼굴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오늘도 에스테틱 다녀와가지고 여기 목이나 턱 라인이나 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편이거든요. 근데 오늘 가서 관리를 받다가 3월부터 지금 3, 4, 5월 첫 주째인데 거의 매주 에스테틱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짤막한 순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나름의 브랜드가 있는 에스테틱을 다 다녀본 거예요. 이렇게 다녀보았던 에스테틱에서 다 윤곽 관리를 받았는데 그거를 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어요. 맨 먼저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이제 에스테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약손명가인 것 같아요. 약손명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점을 한 2군데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둘 다 강북권에 있는 약손명가 지점을 갔었거든요. 근데 매번 다양한 에스테틱을 가면서도
약손명가에 가면서 느꼈던 건 보통 관리를 받으러 가는 게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프라이빗한 나를 위한 케어를 받는 시간인 거잖아요. 대부분은 뭐 베드 한 개 있는 데 들어간다던가 베드가 두세 개 있어도 거기 나 혼자만 들어가가지고 관리 케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약손명가는 제가 뭐 강남 매장까지는 안 가봤고 강북권에 있는 매장 두 군데를 다 갔을 때 모두 다 들어갔을 때 베드가 한 10개 누워져 있고 그 베드에서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옆에도 누가 받고 있고 저 옆에도 내 앞에도 막 받고 있는 게 그냥 커튼 하나 형식으로만 관리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치 약손명가는 공장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약손명가가 뭐 윤곽관리나 에스테틱에 있어서 거의 1세대인 브랜드이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관리해 주시는 관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 커리어나 뭐 인턴 시절을 겪을 때 완전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약손명가에서 인턴 생활을 좀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약손명가가 베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대접받는다, 프라이빗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공장 가운데서 관리를 받는데 항상 내가 어느 곳에서 관리를 받을 때 제일 아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약손명가가 진짜 제일 아프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받는 입장에서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손명가에서는 얼굴을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시는데 막 온 체중을 다해서 누르는데 두개골이 와 이러다가 깨지는 거 아니야? 나 이러다가 뭐 뇌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?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파서 어느 정도냐면 아파서 다리가 움츠려질 정도. 선생님이 이렇게 만질 때 다리가 움츠려들지만 진짜 악소리도 못하고 그거를 막 꾹꾹 눌러가면서 막 하는 게 진짜 그걸 받고 나면은 혼미해요. 혼미할 정도로. 근데 그만큼 많은 압을 주어서 만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. 그 석고팩을 처음에 떠가지고 여러 번 회차를 하고 나서 마지막 석고가 첫 석고에 쏙, 네, 들어가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작아진다. 이런 케어에 아무래도 제일 가는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약손명가를 3월 후반에 갔다 왔거든요. 약손명가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뭐 등이나 배나 이쪽에 림프절 순환을 먼저 도운 다음에 이제 얼굴 관리를 들어가는 편이고 프로그램 관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코스를 하고 뒤에 뭘 더 해준다든지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협찬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블로그에 적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관리를 받을 때 촬영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와중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한쪽으로는 좀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곳들이 한 60%는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약손명가는 온전히 관리만 받으라. 옆에도 막 베드에 누워있고 관리받고 있는데 내부룸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약손명가에 들어가면 그냥 외부 그 대기실이나 뭐 그런 뭐 탈의실 정도만 사진을 찍고 관리받을 때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온전히 그냥 관리만 받으면 되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아프니까 내가 뭐 촬영을 하고자 시고할 정신은 없다.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즘 들어보니까 약손명가에서도 브랜드를 세부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에스테틱 브랜드가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굉장히 많아지는 편인데 이제 약손명가라는 큰 거를 잡았으나 이거는 좀 올드한 느낌이 있다던가 다른 뭐 약손명가는 한 베드에 쫙 누워 있어야 되는데
요거랑 좀 다른 컨셉으로 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지 좀 다른 브랜드를 하나 더 파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, 일단 그 다음에 요새 좀 많이 보인다 하는 거는 2, 3년 정도부터 그 브랜드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결이고운이라고. 결이고운은 제가 강북권에 한 곳, 강남권에 한 곳 매장을 다녀왔어요. 결이고운은 영웅재중, 김재중 님이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뭘 예약하려고만 하면 김재중 님이 먼저 보이는 에스테틱, 올해 처음 가봤거든요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거기서 웨딩 관리랑 이제 작은 얼굴 관리를 받았는데, 두 관리 모두 다 이제 이쪽 데콜테랑 해서 뭐 등이랑 가슴이랑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얼굴 윤곽 관리가 들어가고, 그 두 케어가 어느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뒷단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웨딩 케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중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정도로만 했지만 이것도 몹시 아팠거든요. 근데 작은 얼굴 관리는 말 그대로 윤곽 관리, 얼굴이 작아진 축소를 포커스로 하는 관리잖아요. 낙선명가에서는 진짜 우와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이 아팠지만 찍소리도 못했는데, 여기 결이고는 좀 특이했던 게 이렇게 어디를 뭐 이렇게 누르시는데 어디 누를 때 뭐 아 하세요, 뭐 오라는 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야지만 뭐 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, 아무튼 그렇게 뭐 여기를 눌러서 광대를 누르고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배출함으로써 다른 윤곽 관리랑은 다른 경험이다라는 거를 좀 느낀 것 같고, 결이고운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 룸에 나 혼자씩 들어가는 구조여가지고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다른 에스테틱은 압이 세기도 하고 이런데, 그 결이고운 측에서는 바디 관리를 할 때는 압이 안 센 게 좋다라고 하시고, 대신에 윤곽 관리, 작은 얼굴 관리를 그렇게 소리내서 받았을 때는 진짜 너무 아팠지만 아픈 정도로만 따지자면은 약선명가가 더 아픈 것 같기는 하고요. 일단 거기서 처음에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봐라 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만졌을 때 아, 여기가 좀 너무 튀어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. 그러고 나서 막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만져보세요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쏙 들어가고 이런 느낌을 진짜 받는 거예요. 그런 거와 더불어 뭐 여러 가지 피부결 관리까지 해주시니까 가성비도 좋고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었고, 요새 좀 확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지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으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에스테틱 프랜차이즈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3개 정도를 꼽으려고 하는데, 하나가 약선명가, 하나가 결이고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테티아라는 곳인데, 에스테티아 같은 곳에는 뭐랄까 두 곳이 보통 좀 손으로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라면, 오늘 제가 에스테티아 가서 받고 왔거든요. 에스테티아도 제가 강북권에 지점을 2군데를 갔다 왔는데, 에스테티아 같은 경우에는 목, 어깨, 데콜테를 할 때 보통은 누워있을 때 손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는데, 여긴 진짜 데콜테 느낌 이게 다르네 했던 게, 데콜테를 할 때 여기 팔을 넣어가지고 푸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팔을 넣어 풀어주시니까 거기서 세 곳이 하는 방식이 다 다르구나. 거기서 이걸 받으면서 이걸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, 여기를 주로 쓰신다는 게 여기 뼈가 단단하니까 힘을 덜 줘도 이게 압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고, 마찬가지로 윤곽 관리 또한 여기로 해주시더라고요.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, 거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을 당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두 곳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곳이 모두 다른데 나한테 맞는 거는 어디일까라는 거는, 사실 가장 코스가 다양해서 만족스러웠던 거는 결이고운인 것 같고요.
일단 따져봤을 때는 오늘 에스테티아 다녀왔고 지난주에 결의교원 다녀왔고 사실 약수면관은 한 달 전쯤에 다녀온 거라서 명확하게 그 손길이 생각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 방면을 보면 결의곤이 저한테는 좀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일단 어느 곳이 나의 얼굴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주냐는 거는 그거는 사실 비교를 못 하겠어요. 왜냐면 내가 거기에 끊어가지고 그 관리만 쭉 받고 그 다음에 여기만 쭉 받아보고 명확하게 비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관리를 제가 거의 일주일, 뭐 1,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. 윤곽 관리를 진짜 효과를 느끼고자 한다면 얼마만큼의 주기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받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결의고원에서도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효과는 한 3일 정도 간다. 주기적으로 회원권 뭐 20회차 이런 정도로 받아야지만 이 효과의 주기 뭐 3일 이거를 늘려주는 거래요.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많이 끊어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여러 군데서 지금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 정리와 관리는 되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관리를 받고 나서 그날도 되게 아프고 한 3, 4일은 아픈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광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광대를 무지하게 많이 눌러요. 그러면 여기를 만지더라도 굉장히 좀 아픈 편이거든요. 근데 앞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에스테티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픈 편은 아니고 약수면과가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결의고운이고 에스테티아 느낌인 것 같은데 약수면과는 이제 조금 멀어져서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결의고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얼굴 관리를 받고 나서 거의 4일 동안 여기가 아팠어요. 화장품을 바를 때도 옥신옥신하고 아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테티아는 당일 관리를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크게 아프지는 않다. 네, 이게 제가 뭐 풀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, 앞 자체가 이전만큼 아프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앞을 많이 견딜만 하다라고 하면 중간 정도나 센 부분에 가시는 게 좋고 아예 처음이다라고 하면 조금 낮은 단계부터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요즘 느끼는 건 이제 막 30대 후반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40이라는 게 사실 안 믿기거든요. 근데 3, 40대가 되니까 아직 뭐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제 뭐 40대 언니들이 이제 보톡스도 많이 맞고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고 인위적인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자극을 주는 거는 어떻게든지 몸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보톡스보다는 주기적으로 에스테틱에 가서 관리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윤곽 관리를 받으면 처져 있는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. 라인 정리는 기본이고 그리고 많이 뭉쳐 있잖아요. 제가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목 뒷저림도 심하고 요 뒤에 여기 승모 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목 디스크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팔저림도 심한 편인데 에스테틱을 꾸준하게 가면서 데콜테 받고 등 관리 받고 한 이후에는 그 목 디스크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좀 사라졌어요. 신기하게. 아무래도 제가 직접 여기 림프나 이런 데를 풀어줄 수 없는데 거기서 풀어주니까 좋아지는 거겠죠. 아무래도 안 풀어주는 것보다는 낫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 이전에 먼저 내 잘못된 습관을 좀 풀어주는 개선으로 먼저 이걸 선택해 보시고 피부과에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. 저도 뭐 나중에 더 늘어지고 하면 피부과 가서 맞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. 일단 꾸준히 에스테틱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걸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,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,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시간을 온전히 써주고 있구나라는 게
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미용실에 가는 것도 누가 내 머리를 만져줄 때 좋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, 에스테틱에 가면 온전히 좀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고요. 이전에 찍은 영상이랑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여기 라인 관리가 된 것 같거든요. 제 눈엔. 세 군데 브랜드를 비교를 해 봤는데 그 세 군데 브랜드가 서로 어떤가? 아니면 30대 후반인데 피부가 처지는데 윤곽 관리 받는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? 그런 게 생각이 궁금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어떤 내용 해볼지 남겨주시면 고민해보고 이야기거리 만들어 올게요. 감사합니다.